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2024년도 벌써 반기가 지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7월 11일 발간된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7월호를 바탕으로 5월 말 누계 국가재정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등장하는 여러 용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을 복습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테지만 수입은 벌어들인 것이고 지출은 쓴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시간적인 개념이 없이 사실적으로 징수하고 수납, 지출하는 회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일정 기간 내의 수입과 지출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입은 한 회계연도 내의 모든 수입을 말하며 회계연도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계연도는 2023년, 2024년과 같이 연도 단위로 예산 책정과 기업이라면 재무제표 등 계산을 하는 1년 단위의 기간입니다. 한국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같은 해 12월 31일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출의 재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돈은 벌어들여야 쓸 수 있겠죠. 그러니 지출을 할 수 있는 주요 수입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된 재원은 국세 수입, 국채 등 수입, 재산 매각 수입, 사업 수입, 수수료 수입 등 다양하며 그중 국세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한 회계연도 내의 모든 지출을 말하며 회계연도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지출을 말합니다. 국가가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한 모든 지출이 되겠습니다. 주된 지출 내역으로는 공무원 급여,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국채 상환 등 다양합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간 개념인 회계연도 단위로 파악되어 예산에 사용되고 수입과 지출은 기간적 개념이 없이 현금의 입금과 지출을 하는 과정인 회계 행위입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수입과 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간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입니다. 일반 회계는 일반적인 국가 활동에 관계된 세입, 세출을 모두 포함하는 회계입니다. 국가 예산은 보통 일반 회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 고유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국가 존립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되고 국가 전체의 방위, 치안, 경제성장, 복지 향상 등 복합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여러 활동에 관계된 세입, 세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세입을 바탕으로 특정 세출을 할 때 운용되는 회계입니다. 특정한 목적의 사업이라서 일반적인 세입 세출과 구분하는 것이며 정부의 기업적 활동, 공공사업을 위한 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예로 들면 도시철도, 광역교통, 상하수도사업, 집단에너지 공급 등이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간 거두려고 하는 세금 목표액에서 실제 거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국세가 안정적으로 거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수 진도율이 지난해 세수 진도율보다 낮다면 그만큼 실제 거둔 금액이 적다는 뜻이고 여러가지 원인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이란 세입 세출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모두 경기 침체와 불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 불황이 닥쳤을 때 통화정책은 실물 경제에 통화를 공급하거나 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것인데 양극화를 일으키는 등 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닥쳤을 때 재정정책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각종 보조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등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정책은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세금을 증세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음에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일반 회계, 특별회계에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 지출을 차감한 것입니다. 정부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 수지는 흑자가 되고 반대의 경우 적자가 되며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납니다. 통합 재정 수지는 경상 수입과 자본 수입을 더한 것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다음은 관리 재정 수지입니다. 한국에서 고안하여 한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지표로 재정 건전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빼서 계산합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 국세 체계를 표로 만든 것을 보시겠습니다. 국세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국세, 보유세, 목적세, 관세가 그것입니다.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고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간접세로는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 유통세로 나눌 수 있고 일반 소비세는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부가가치세이고 개별 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이나 유흥행위 등에 과세하는 것이고 주세는 말 그대로 술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 다음 유통세는 인지세와 증권거래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이고 목적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교육세, 농촌특별세로 나눌 수 있고 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인 5월 말 누계 국가재정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누계의 총 수입은 258조 2천억 원으로 기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국세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은 9조 7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세 수입은 9조 1천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1조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진도율은 42.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상세한 국세 수입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국세 수입은 5월 누계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천억 원이 감소하였고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개별소비세 수입이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세가 5조 4천억 원 증가하였으나 법인세가 15조 3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감소의 원인을 영업이익의 감소, 기업의 실적 저조라고 해석하면서 부가가치세 증가는 소비 증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실적 저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실적은 저조한데 부가가치세 관련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네요. 그러하군요.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입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에 따른 영향과 환급 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 수입은 5월 누계 13조 8천억 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진도율은 49%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경상 이전 수입과 특별회계 재산 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입니다. 국세 수입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기금들을 쥐어짠 결과 기금 수입은 5월 누계 93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7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보장 기여금 2조 원, 경상 이전 수입 2조 9천억 원, 융자 및 전대 차관원금 4조 1천억 원 등입니다. 진도율은 43.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지출입니다. 총 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로 310조 4천억 원이고 진도율은 47.3%입니다. 일반 회계 9조 7천억 원 증가, 특별회계 9조 7천억 원 증가, 기금 3조 9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만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국가의 지출이 낭비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될 일이나 꼭 필요한 것에 쓰이는 것까지 기레기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반대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수입 258조 2천억 원, 총 지출 310조 4천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천억 원이 적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조 4천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2조 3천억 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천억 원이 적자입니다. 이러한 적자 규모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긴급 재난지원으로 77조 2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올해 본 예산에 반영된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91조 6천억 원으로 5월까지 적자 규모가 벌써 예산 편성분의 81.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월까지 국가 채무 상황입니다. 24년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46조 8천억 원으로 지난달 대비 17조 9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말 대비 54조 3천억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국고채는 81조 8천억 원 발행, 26조 5천억 원의 상환으로 잔액 55조 3천억 원이 증가, 외평채 잔액 6천억 원 증가, 주택채 잔액은 5조 6천억 원 발행, 7조 2천억 원 상환으로 1조 6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가의 채무는 일반 가정의 채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IMF를 겪은 우리 시민들은 빚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국가가 빚을 내서 쓰는 돈은 결국 가정과 기업들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처지에서는 채무이지만 가정과 기업들에는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기레기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법인세와 부자 감세에는 침묵하거나 동조하면서 지원금은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토록 국가 채무를 걱정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외치는 사람들이 법인세와 부자 감세가 재정 건전성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레기들이 대변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뒤에서 멍청하다며 비웃고 있는 그들이 주입한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면의 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 수입 실적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연도별로 예산액과 실적 증감액을 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된 때가 2020년과 2023년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는데 202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24년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미뤄두고 2023년 51조 9천억 원의 국세 수입 감소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이기에 역대급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국세 증감액이 예년과 비교하여 마이너스가 된 것은 지난 30년간 총 6번이 있었습니다. 6차례에 해당하는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있었고 세계 경제 상황은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 수입 감소는 1998년에 발생하였고 2조 2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 IMF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에 발생하였고 2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세 번째는 2013년에 2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 이때는 유럽에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2019년에 1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 다섯 번째는 2020년에 발생하였고 7조 9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에 51조 9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2023년에 51조 9천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무엇인가? 세목배열 국세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무엇이 원인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2년 실적 대비 주요 국세 수입 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가 14조 6천억 원이 감소, 법인세가 23조 1천억 원이 감소, 종합부동산세가 2조 2천억 원이 감소하여 합계 4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 51조 9천억 원 중 40조가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니 역대급 세수 펑크의 주요 원인은 부자 감세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능이 있다면 알 수 있겠습니다.
관세가 3조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입이 감소한 탓입니다. 부가가치세도 7조 8천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내수 경기 침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가 2조 5천억 원이 감소한 것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득 감소의 영향입니다. 반면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명목 소득이 올랐다고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1조 7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이 부자 감세,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화면의 표는 2013년 결산부터 2024년 5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가 된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정책이 시행되어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54조 4천억 적자, 2020년 112조 적자, 2021년에는 90조 5천억 원이 적자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전 시민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재정정책을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에 117조 적자, 2023년 87조 적자, 그리고 2024년 5월까지 74조 4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과 자영업자에게 재정정책으로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재정 건전성을 부르짖으면서 막은 것이 홍땡땡과 같은 모피아들입니다. 과연 이런 자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재정 건전성을 부르짖었을까요? 국가 채무 통계를 축소하고 초과세수 60조의 세수 오차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 뒤를 이은 추땡땡은 상저하고를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을 속였죠. 23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이없게도 무역수지 흑자 달성, 동아시아 경쟁국들과 비교해 수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대폭 축소하여 상저하고 성장을 입증하였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들이 입증한 상저하고 성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2023년에 상저하고는 다음 두 가지에서 달성이 됩니다. 첫째, 물가. 둘째, 금리.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망이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이 모양입니다. 경제 관료로서 책임감도 능력도 없는 자가 카메라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런 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짓 선전선동이나 하면서 시민을 갈라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내수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는 등 자화자찬하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의 7월 경제동향 보도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십니까? 2024년 5월 누계 재정적자는 74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조 원의 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재정은 쓸 곳이 많은데 경기 침체에 변변한 대응책 하나 없고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지만 기저효과와 고환율로 인한 착시가 큰 상황이죠. 경기 침체로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더더욱 국세 수입을 줄여 스스로 재정난에 빠졌으니 자해도 이런 자해가 없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을 위해서 국가가 빚을 지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가 빚을 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그 결과가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34개국 중 1위입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까닭은 경제위기 등 위기가 왔을 때 경기도 부양시키면서 시민의 삶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닫고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국가 재정이 그것을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함에도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금, 일반 사람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이자 비용이 발생,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규모는 역대 최대로 91조 2천억 원이고 6월 말까지 71조 7천억 원을 상환하여 잔액이 19조 9천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자로 129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국가 채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사업을 접은 폐업 자영업자는 98만 6,487명입니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으로 경기 침체에 의한 폐업이 가장 많고 그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화면에 폐업자 수 추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2년까지 폐업자 수 추이는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3년 100만 명에 가까운 규모로 급등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2024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2024년 1분기 자영업자 수는 2년 만에 마이너스 9,000명으로 돌아선 뒤 2분기에는 10만 1천 명이 줄면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인 KDI까지도 7월 경기 판단을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한 상황에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에 경기 회복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느 나라의 기획재정부입니까? 밖으로는 국방, 외교에 힘써야 하고 안으로는 치안과 복지에 힘써야 하는 것이 국가,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해서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국가는 머지않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비법처럼 여기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부담해서 국가 및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그 혜택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망 속에서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그 이윤을 다시 가진 자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자들이 결국 늘 남 탓을 합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그것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모든 시민을 다 속일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말 룩의 국가재정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